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서의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출발 직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6년 만인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찬을 겸해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양국 정상은 삐걱대던 북중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방중단의 경제 관료를 대거 포함한 점도 경협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당과 국가의 각급 인적 교류를 긴밀히 해 국가 건설 사업에 힘을 보태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야말로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러 경중의 전략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북중 간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감싸 안는 행보를 보이며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국제정사가 어떻게 바뀌든 북중 간 전통적인 우호와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전 5차례 회담에서 강조했던 한반도 비핵화는 이번 회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面对变乱交织的国际形势，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과 황구시보 등은 양국 관계에 의구심이 사라졌다며 북중 관계에 힘을 실었습니다. 매체들은 시 주석이 대미 견제 카드로 북한과 회담에 나선 것이라는 다양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중국에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급 예우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첫 다자회견 무대였는데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정상회담과 더불어 별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등 김 위원장에게 특급 의전을 제공했습니다. 다자 무대에서 의전 관리상 단독 만찬은 국빈 방문급에, 단독 오차는 공식 방문급에 해당하는데요. 어제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 만찬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국빈 방문급으로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했을 때도 시 주석은 비서실장 격인 서열 5위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성대하게 맞이했고요.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김 위원장의 두 손을 꼭 잡는 모습이나 펑리이한 여사가 한국으로 인사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26개 정상이 참석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다자외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셉션에서는 각국 정상들과 건배 시 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하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인민복을 벗고 양복을 차려입고 나온 모습 또한 정상국가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새로운 정상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이번 전승절 열병식 때天安문 막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오르면서 그야말로 삼강연대를 과시했는데 북중러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天安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히 막루에 올라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북중러 삼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흘간 방중 일정을 마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반미, 반서방을 고리로 밀착했지만 중국이 여전히 북중러 삼각연대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 러시아와 구체적 의제를 두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러와 북중 관계는 이번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돈독해진 양상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중러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에너지 공급 등 협력 관계 20여 건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북러 정상회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정상회담 전 함께 차에 오르면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죠.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군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했고,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도울 일이 있다면 반드시 도울 것이라며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지칭했습니다.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각각의 축을 형성하며 자국의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모양새인데요. 시 주석은 삼국 관계 강화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이 다극 질서 구축에 공을 들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관심을 끌었던 대목이 바로 이제 딸 주애를 대동했다는 건데요. 첫날 열차에서 함께 내린 장면이 포착됐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주애의 행방은 묘연했었습니다.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방중에서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김 위원장의 딸 주애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포함한 일정에 딸을 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방문에 딸 주애가 동행하면서 후계자로 낙점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죠. 김 위원장 부녀의 방중은 국제사회 앞에서 주애가 차기 지도자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애는 첫날 열차에서 내릴 때만 포착됐을 뿐 열병식 행사와 각종 정상회담 일정을 비롯해 떠나는 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열병실의 일부 국가 정상들이 배우자와 함께했던 만큼 주애가 어머니 리설주 여사를 대신해天安문 막루에 함께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실제 함께 왔던 김여정 당 부부장이나 현성월 선 전 부부장 등은 립세션 등 활동이 목격됐는데 주애는 없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주애를 일찍부터 외교 무대에 등장시켜 외교 수업을 시켜야 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외신들은 김정은이 주애를 데리고 방중한 것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북한에서 여성이 이끌던 전례가 없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북한 차기 지도자의 선두주자가 중국에서 국제적 대비에 나섰다는 제목으로 주애를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후계자 지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